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확률의 네 번째 시간, 조건부 확률. 이게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확률 파트에서 총 6가지 개념을 배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3가지 개념을 끝내봤어요. 뭐였냐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 여사건의 확률까지 우리가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3개가 오늘 하게 될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3가지가 남아있답니다. 근데 이 조건부 확률하고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뭔가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뭐 독립이라는 개념도 배우시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마지막 개념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도 뭔가 독립이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5번째, 6번째 개념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하나로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가부터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서 뭐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곱셈 정리를 배운 이후에 조건부 확률이 또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가, 그거까지 이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먼저 조건부 확률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붙어버린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어버린 거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제 상황 자체는 이렇게 펼쳐진답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자,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건 B라고 한다면 그 B가 일어날 확률, 이 상황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때를 강조했잖아요.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그럼 때 앞에가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사건 A라는 게 일어났을 조건 하에서만 보겠다, 그겁니다. 그 하에서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게 조건부 확률의 상황이 돼요. 알겠습니까? 때. 이걸 잘 봐야 때. 이따 계속 강조할 겁니다. 요 기호로 쓰면 요래된대요. P. 자, 어쨌건 내가 구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짝대기. 너무 길게 썼나요? 짝대기. 자, 어떤 조건 하에서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조건 하에서만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읽을 때는 P, B, 바, A 혹은 B, given A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예요, 바. 익숙합니까? 이 바? 어디서 봤나요? 우리 1학년 때 집합 배웠잖아요.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거기 바가 나왔단 말이야. X 바하고 이 바 뒤에는 그 X에 대한 조건이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바 뒤에는 조건이 오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거 기호로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은 어쨌든 전체분의 일부잖아요. 전체분의 일부인데 요때 전체가 A가 일어났을 때가 전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때만 보겠다. 전체가 줄어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표본 공간의 축소가 일어난다. 그거야. 자, 그림으로 봅시다. 자,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으로서 두 사건 A, B가 이렇게 펼쳐졌다. 볼게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축소, 즉 이 전체를 S로 보겠다는 게 아니야. 언제만 전체로 보겠다는 거냐면 A가 일어났을 때만 전체로 보겠다 이거야. 이것만 보겠다. 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요거를 보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의 기본이니까 경우의 수로 표현하면 어찌 되나요? 자, 전체가 뭐가 된다? N, A가 된다 이거야.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분에 요 중에서 요 B가 일어난 부분은 결국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 분모와 분자를 이제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NS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N, 지금 여기 A가 있었고 N, A, 곱사건 B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NS, 글씨가 이게 지울 겁니다. S로 나눴어. 상관없잖아.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는 거죠. A가 일어날 확률. PA. 그럼 분자가 뭐가 돼버려?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P, A, 곱사건 B 이와 같이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또 다른 하나는 확률분의 확률. 근데 분모에는 어쨌든 전체가 갈 텐데 그 전체가 A에 대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경우의 수를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 C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C가지. 자, 근데 A가 일어나고 B는 안 일어난 요 부분의 경우의 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B가 일어나고 A가 안 일어난 부분의 경우의 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를 뭐 제가 D라고 해보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헤아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문제 속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를 만든다는 건 요런 표를 많이 만들거든? 어디 해볼까? 여기 해볼까?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자, 뭐, 이 우물정자죠, 우물정자? 아니면 뭐 샵 버튼처럼도 생겼는데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뭐 A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는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게요. 여사건. 여기는 B가 일어났다. B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경우의 수들을 여기다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가 지금 동시에 일어난 부분인 거야. 여기가 지금 C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 A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뭐야?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았다. B가 일어나고 A는 일어나지 않았다. B 차집합 A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B가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 더해버리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가 같잖아요. A 플러스 C. 벤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뭐가 돼? B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 이제 더한 합계가 될 건데 이 합계를 뭐 n이라고 해볼게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해볼게요. 다 더하면 n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그럼 여기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부분. 그걸 보겠다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뭘로 보겠다? 이걸로 보겠다 이거야. 전체를. A가 일어났을 때만 보겠다. 여기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 중에서 B가 일어난 부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얘였다면 얘는 A 플러스 C 중에서 C인 것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알겠나요? 자, 확률로 접근하자면 어떻게 되나? 확률로 접근하자면 확률로 접근하는 건 뭐예요? 자, 요 P,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 A 플러스 C, A가 일어난 경우를 전체 N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N분의 A가 되겠죠. N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전체 n가지 중에 동시에 일어난 n분의 c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확률 계산이야. 근데 잘 보실 건 뭐냐? 이거 각각으로 분리되나요? n분의 a 더하기 n분의 c 이렇게 볼게요. n분의 a 플러스 n분의 c 뭐 상관없잖아.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했었냐면 조건부 확률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다 보면 분명히 분모 안에 분자 있다. 얘 안에 얘 있다의 상황이 펼쳐져. 얘 안에 얘 있다. 보이나요? 얘 안에 지금 C가 있잖아요. 얘 안에 N분의 C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건부 확률은 다 이런 식이야. 응? 분모 안에 분자 있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분자에 올려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거의 한 90% 이상이 나와요. 90% 이상.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럼 언제? 도대체 언제가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문제냐면 주로 어떤 사람 수, 명수, 사람 수 혹은 비율 뭐에 몇 프로가 뭘 한다 뭐 이런 비율이 나왔을 때는 이런 표 만들어 가지고 그 경우의 수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분의 뭐지만 캐치하면 끝나버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됐을 때는 그냥 영어로 주르륵 나온 식에서 무언가를 계산해라. 얘가 얘분의 얘인데 이 뭐 3개 중에 2개를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개 중에 2개 줬을 때 나머지 하나 구하세요. 이런 정도의 단순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그 얘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확률로서만 계산을 해야 좀 편리할 때가 있어.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진짜로 이 확률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확률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은연중에 쏙쏙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예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들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개념 자체는 요게 똑같이 해요. 우리 쉽게 간단하게 가자고 했잖아. 문제, 제가 첫 번째 문제 어디 교재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남학생이 있어요. 자, 남학생이 55명 있고 여학생이 45명 있다고 합니다. 총 100명이죠. 근데 이 중에서 방과 후 학교로 수학 아니면 영어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야겠대. 하나만. 그런데 수학을 택한 뭐 이렇게 쓸까요? 수학을 택한 남학생이라고. 수학을 택한 남학생이 수남. 여학생이군요. 여학생이 25명이 있대. 그리고 영어를 택한 남학생이 10명 있대요. 자, 이랬을 때 총 100명 있잖아. 이 1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수학을 택한 학생일 때래요. 수학을 이거 써볼게요. 택한 학생일 때 이걸 봐야 돼. 수학을 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에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 때를 봐야 돼. 언제야? 언제만 보겠다 이거야? 수학을 택한 학생일 때, 수학일 때만 보겠다 이거야. 수학 택한 사람 중에 남학생, 이거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택할 수 있는 건 수학 아니면 영어야. 근데 여기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어. 이거죠. 그럼 조건 딱 봅시다. 전체는 지금 1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택한 여학생, 여기잖아. 이게 지금 25명이다. 또 영어를 택한 남학생, 여기가 10명이다 이거야. 근데 남자 얼마래? 전체 55명이래. 자, 여학생 45명이래요. 표 다 채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표도. 그럼 다 채워볼까? 여기가 10이야. 여기 55 돼야 돼. 그럼 45잖아. 자, 여기 45야. 25야. 20 돼야겠잖아. 그럼 여기도 더하면 합계가 영어 택한 사람 30명, 수학 택한 사람 70명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100명, 이 상황이야. 이제 나 언제만 보겠다? 수학만 보겠다 이거야. 여기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수학을 택한 70명 중에서만 보겠다. 그 중에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 경우의 수로 가는 거다. 끝난 거죠. 그래서 70분의 45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자, 5로 나눠지나요? 5로 나누면 5, 9, 45, 5, 1은 5, 20, 5, 4, 20, 14분의 9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참 쉽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제일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라고요. 자, 표가 직접 주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표를 만드시면 더 좋은 거죠. 주어져 있으면 더 땡큐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확률의 입장에서 보자면 별거 아니라고. 확률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야. 볼까요? 기호화를 먼저 해볼까? 그러면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해설지 보면 맨날 기호화 돼 있단 말이야. 자, 기호화 볼게요. 제가 수학을 택했다라는 사건을 제가 A라고 볼게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다라는 사건을 B라고 볼게요. 그럼 얘 뭘 구한 거야 지금? 남학생일 확률을 구한 거야. 근데 언제? 수학을 택했을 때. 이게 조건이라고. 자, 요걸 구한 거야. 그러면 확률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였다고요? P A분의 P A 곱사건 B 이렇게 됐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P A라는 계산을 보면 뭐예요? 전체가 몇이야? 전체 100명이잖아. 100명 중에 수학이다. 100명 중에 수학이다. 수학이 몇 명인데? 70명이잖아. 그럼 이게 수학을 택할 확률인 거잖아. 그 중에서 100명 중에 수학이면서 동시에 남학생이다. 수학을 택한 남학생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계산한 거라고. 어쨌든 100 약분돼서 70분의 45 계산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분류해보자 이거야. 자, 수학을 택했다. 그럼 수학을 택했을 때는 수학을 택한 남학생도 있고 수학을 택한 여학생도 있잖아요. 그럼 확률로 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수학을 택한 남학생 45. 그리고 또는이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덧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거야. 100명 중에 여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을 택한 여학생. 맞나요? 이 중에서 분명히 여기로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확률로 계산했건 뭐 경우의 수로 계산했건 올라가는 게 있다. 얘 안에 얘 있다. 이렇게. 이 느낌을 꼭 가져가셔야 돼. 알겠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쭈라라. 쭈어져라.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체의 40%가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40%가 남학생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남학생이 남학생이 전체의 또 24%다. 이게 비율로 나왔어요, 지금. 전체의 24%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요. 한 명이 남학생일 때. 한 명 택한 거예요. 전체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이 한 명이 남학생일 때. 1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자전거 등교한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요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조건부 냄새가 딱 나죠? 어감에서 난다고. 뭘 보라고? 때. 때를 봐라, 때. 때 앞에가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이 온단 말이야. 어떤 사건인 거야? 한 명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남학생인 사건이다. 그거일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학생일 확률. 그럼 나는 남학생 중에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뭐 비율로 나와 있지만 이거 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전체는 근데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 좀 전에 문제에서는 전체가 100명이라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전체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만대로 정해요. 10명 해도 좋고 100명 해도 좋고 뭐 1000명 해도 좋아요. 제일 일반적인 건 100명이야. 근데 가끔 이렇게 100명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비율 계산하면 소수점 명 나올 때가 있어요. 소수점 사람. 그런 건 없겠지만 소수점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비율이니까. 알겠나요? 아무튼 100명이라 해보자. 그리고 남학생이 있었을 거고 뭐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럼 봅시다. 전체 40%가 남학생이다. 100명의 40%면 40명이잖아요. 100분의 40, 그치? 그러면 40명이 남학생이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진 거야. 그 다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남학생 여기잖아요. 여기가 전체 24%다. 전체 100명 중에 24%니까 24명이다가 되겠죠. 이 조건밖에 없어 지금. 이걸로 해결되겠지 뭐. 여기는 채울 수는 있겠네요. 여기 16명일 거 아니야. 여기는 몰라요. 지금 여학생에 대한 정보는 없어. 자, 봅시다. 그럼 언제만 보겠다? 남학생일 때만 보겠다 이거야. 여기는 어쨌든 관심이 없어. 그 중에서 자전거를 탔다 여기잖아요. 참 쉽죠? 자, 40분의 24.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 쉽죠? 네, 약분 뭘로 되면 8로 되나요? 8, 5, 40, 8, 3, 24. 8분의 3. 8분의 3이 정답. 8, 5, 4, 5잖아요. 8, 5, 3. 왜 8로 했을까요? 자, 아무튼. 답은 이렇게 냈다 이거야. 근데 이거 해설지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해설지는 이제 항상 확률로 이렇게 좀 막 기호도 쓰고 막 이래버린다고. 또 기호 한번 시켜볼까? 자, 한 명의 남학생일 사건이 있었을 거라. 남학생일 사건을 제가 A라고 두고요.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다를 B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A의 뭐 여사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B, 여기가 B의 여사건 이래 되겠네? 즉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P. 어쨌든 나는 자전거 타고 등교한 학생일 확률 P,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언제? 남학생일 때. 자, 그러면 얘는 P, A분의 P, 이 식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PA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PA. 자, 뭐 분수로 꼭 안 써도 돼요. 자, PA라는 건 뭐야? 한 명이 남학생일 확률인 거죠. 남학생일 확률. 근데 알려주고 있어. 전체의 40%가 남학생이래. 그럼 확률로 치자면 전체는 100이었을 거니까 100분의 40, 0.4가 되는 거잖아. 0.4 쓰면 돼요. 0.4. 0.4분의. 그럼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뭐야? 남학생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다 이거야. 동시에. 그럼 남학생이면서 동시에 자전거를 탔다가 주어졌다 봐요. 전체 24%래. 확률을 치면 0.24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24. 0.24.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도 돼. 뭐 이 분모 분자에다가 100씩 곱해가지고 40분의 24 해버리면 결국 똑같아지죠. 바로 48, 3, 24. 그래서 5분의 4 이런 정답 얻을 수도 있다. 인데
명수 나왔다. 그리고 뭔가 비율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그럼 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명수 해가지고 뭐분의 뭐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요. 자, 다음 문제는 그냥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뭐임? 자, P, A 여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에 어떤 사건인지 몰라. 그냥 상황만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이때 요거 구해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의 그 식 자체를 기억을 잘 하셔야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구하래. 조건부 확률 구하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식으로 써보자면 뭐가 돼요? P, A분의 P.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도 돼. 뒤바뀌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걸 구해야 돼. 근데 P, A 나와 있나 봤더니 나와 있네. A의 여사건이 5분의 2면 A의 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1에서 이제 빼버리면 되잖아. 1 빼기 5분의 2니까 뭐야? 5분의 3이 되겠지. 이건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본다면 이건 차집합의 느낌 아니니? 차집합? 뭐 집합과 같다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여기 A고, 자 여기 B입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의 확률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경우의 수만 쓰라는 법 없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다 나눠가지고 그냥 확률로 써버려도 돼.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 차집합 부분의 확률을 지금 구해. 여기를 구해야 돼.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어?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이야. 여기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아까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얻어냈잖아. 그럼 여기 A 차집합 B 부분은 뭐겠니? 5분의 2면 되겠죠. 왜? 이거 두 개 더해야지만 5분의 3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끝났네. 이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였죠. 여기가 5분의 2였다. 끝. 자, 5 약분되고 3분의 2가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차집합으로 봐도 좋아. 이거를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에서 빠르게 찾을 땐 차집합 부분 봐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확률 계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봐도 참 좋겠어요. 어쨌든 얘는 A에서 교집합 부분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알겠나요? 그럼 이게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A가 5분의 2, 5분의 1에서 5분의 2 빼니까 5분의 3이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주어졌다고. 5분의 1. 이렇게 해서 5분의 1을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마 해설지 풀이일 거예요. 알겠나요? 이 잘 안 와닿으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해볼 텐데, 자 볼게요. 짜자자. 지우고 갑시다.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네 번째는 자, 여학생이 200명 있다라고 합니다. 남학생이 300명 있대요. 300명 있다. 그러니까 뭐 총 500명이 있는 상황인가 봐.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갔군요. A와 B라는 영화가 있대. A, B 두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중에서 적어도 한 편을 감상했다. 적어도 한 편. 뭐 여사건 냄새도 나고 감상을 하였다. 일단 그런데 A를 본 학생이 270명이래. A 영화를 본 사람이 270명이래.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래요. 여학생이 125명. 자, 그리고 자, B 영화를 본 학생은 290명인데 이 중에서 여학생이 또 110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황이에요, 일단. 자,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 총 그 5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래요. A, B 모두 관람했다. 모두 관람 했을 때 여기 있어요. 때 모두 관람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남학생일 확률. 자, 일단 명수 나오고 조건부 확률의 냄새도 팍팍 나잖아요. 때 있잖아, 때. 요 앞에가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조건이야? A랑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일 때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남학생일 확률 구하세요. 자, 이건 아까 그 샵의 표보다는 조금 변형된 표가 돼야 돼요. 자, 상황이 여러 개 나와. 이 정도로 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어쨌건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 건 확실해. 남학생, 여학생. 자, 그런데 지금 A라는 영화, B라는 영화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봐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잖아. 둘 다 볼 수도 있는 거야. 적어도 한 편을 감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보는 경우는 없는 거죠. 하나만 보거나 둘 다 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A도 보고 B도 본 요 명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목표를 먼저 잡고 갈까? 우리 뭘 찾아야 되나? 자, 요 때 이게 전체가 돼버린다고 했잖아.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일 때가 되겠죠. 이때 남학생. 요거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 조건을 가지고 여기 표를 좀 채워볼게요. 자, 보자. 일단 여학생 몇 명이니? 자, 여학생은 총 200명, 남학생 300명이다. 자, 여기다 쓰긴 좀 애매해지니까 일단 여기 먼저 여기 조건부터 챙겨볼게요. 자, A를 본 학생만 따져봤더니 270명인 거 확실해. B를 본 학생은 290명 맞나요? 맞아요. 290명인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요 A를 본 270명 중 여학생이 125명이다. 290명 중에 B를 본 여학생은 110명이다. 그럼 A를 본 학생 여기는 뭐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145명인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 또 빼면 되잖아. 그럼 남학생이잖아. 빼면 얼마니? 180명이죠.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A와 B를 본 남학생의 수를 합쳐버리면 325가 되겠죠. 325. 근데 남학생 몇 명이야? 300명이잖아. 아! 둘 다 본 학생 겹쳐서 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맞나요? 그래서 이 관계잖아요. 지금 남학생만 보는 겁니다. 남학생 중에서 A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B 영화를 본 사람도 있는데 둘 다 본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걸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단 말이야. 이게 총 145, 요게 총 180이 됐던 거죠. 그럼 격침은 어떻게 계산해?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거잖아요. 우와. 요거잖아요. 나 이거 찾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어쨌든 몇 명이야? 300명이야. 그런데 A만 지금 A를 본 게 지금 145잖아요. 145. 남학생 중에서만 보는 거예요. B를 본 학생 180명이 된 거야. 이게 두 개 더했더니만 지금 얼마가 됐던 겁니까? 325가 됐겠죠. 그럼 빼기 25 해야지만 300 되잖아요. 아, 둘 다 본 사람이 25명이었군. 이렇게 찾는 거죠. 25.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145. 아니죠. 145가 아니죠. 125죠.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180 되려면 155인가요?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300이 돼야 되잖아. 이거 더하면 100, 300이 안 되잖아요. 뭐, 계산 또 뭐 틀렸어요? 얼얼얼얼, 호호호호호, 이게 왜 120? 120이지. 아우, 산수. 아무튼, 이거 더하면 145에다가 이거 더하면 300 됐죠. 찾는 건 여기였다고. 어쨌건 여기였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자, 이 A하고 B 영화 본 사람 다 더해봐요. 똑같은 아이디어야. 다 더야. 이 두 개 더하면 560이잖아. 그럼 560인데, 그럼 560. 전체가 몇 명인데? 500이잖아. 그럼 겹쳐서 했다니까? 겹친 만큼이야. 얼마겠어? 60이겠죠. 맞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560인데 겹친 거 한번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500이 되는 거야. 자, 됐습니다. 뭐 설명을 길게 했지만 아무튼 요거 중에 요게 이제 우리 목표였으니까 뭡니까? 60분의 25가 정답이 된다. 5로 나누면 5 1은 25 사이 맞죠? 아유, 그 계산이 5 1은 5 20은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12분의 5 알겠습니까? 명수인데 조금 활용된 이런 문제였다. 되지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아이고야. 자, 마지막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있어요. 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제비가 들어가 있대.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당첨 제비 뭐 그런 겁니다. 자, 1등 제비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2등 제비는 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꽝이 있어요. 자, 꽝이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제비가 총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10개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겠대요. 2개를 동시에 뽑겠다. 자, 그때 뭘 알았냐면 2개를 동시에 뽑았는데 이 상황을 안 거야.
이게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당첨 제비가 다 써볼게요. 문구 나왔을 때 1등 제비가 포함됐을 확률 포함되어 있을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할 일이랍니다. 자, 상황에서 일단 조건부 냄새는 나세요? 여기서 2개 뽑았는데 2개 뽑았을 때 그거는 뭐 꽝도 있으니까 당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당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요거만 보겠다 이거죠.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조건부입니다. 근데 그 당첨 제비에는 1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요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헤아리면 좋을까?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거예요. 자, 그러냐? 일단 분모에는 당첨 제비가 나왔을 경우의 수가 와야겠죠. 그럼 당첨 제비가 나온 경우가 좀 많단 말이야. 좀 분류를 해볼게. 자, 일단은 1등이 한 개 있어. 그럼 1등이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1등 하나와 그 다음에 2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1등 한 개, 2등 한 개. 그럼 얘도 어쨌든 당첨 제비 좀 2개 나온 거잖아. 1등 하나, 2등 하나. 근데 요거만 있을까? 그냥 1등이 나왔어. 그런데 꽝이 나와도 어쨌든 얘는 당첨이잖아요. 당첨 제비는 나온 거잖아. 그렇죠? 케이스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등이 2개일 수 있는 거죠. 2등은 5개나 있었으니까 2등 2개를 뽑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2등 1개와 꽝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당첨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당첨되는 상황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또는의 상황이니까 더해버리는 거야.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던 거라고요.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 중에 올라가는 거 있다? 얘 안에 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이 중에서 1등 제비가 포함된 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올라간다고. 분자에 올라간다고. 동그라미 네모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수가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2개를 뽑을 거야. 2개.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1등을 하나 뽑아야 돼. 1등 1개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잇따라서 뽑을 거 아닙니까? 물론 동시에라는 상황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 뽑고 또 다른 거 뽑아도 그게 동시에라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2등을 뽑았다. 2등이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5개 중에서 1개 뽑았다. 이 상황이 되겠죠. 자, 1등 뽑았어요. 그런데 꽝 뽑았어. 꽝 4개 중에 하나. 자, 2등을 2개 뽑은 상황이잖아. 그럼 뭐야, 얘는 그냥 5개 중 2개 아니야. 자, 2등 하나를 뽑았어. 그럼 5개 중에 하나 뽑았겠죠? 그 다음에 꽝 뽑았어. 4개 중에 하나 뽑았겠지. 이 중에서 이 2개가 이 분자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걸 계산하면 5죠. 5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얼마? 10 더하기 5, 4,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모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와 얘가 그대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5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더 해볼까요? 9, 19, 39 39분의 9다. 3으로 약분되잖아. 3, 1은 3.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다 분류를 해봤냐면 조건부 확률의 구조 자체가 얘 안에 얘 있다가 된단 말이야. 이 2개가 지금 올라가 버렸다고요. 이 구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아니 분모는 어쨌든 당첨 제비가 나왔을 경우잖아. 그럼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경우는 좀 꽤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 1등 하나, 2등 하나. 아니면 2등 2개. 뭐 이런 경우. 또 2등 하나와 꽝. 좀 케이스가 많죠? 반대 경우 생각해봐. 반대 경우는 뭐야? 둘 다 꽝일 경우잖아. 둘 다 꽝인 경우. 그러니까 이래서 빼죠. 여사건 여기서도 활용을 해보자고. 둘 다 꽝이야. 그럼 꽝 4개 중에 2개 뽑았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당첨 제비 중에서 이제 1등 제비가 포함된 경우를 잘 보자고요. 1등 제비가 포함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경우로 나뉘겠지. 자, 1등 1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2등 하나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이런 경우 아니면 자, 1등 하나 무조건 뽑아야 돼요. 1등 중에 하나 뽑고 꽝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 자, 사시 얼마? 1이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경우의 수였잖아.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로 봤으니 확률이 아니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2개 뽑는 상황 이거였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자, 아무튼 10시 2에서 4시를 빼는 겁니다. 10시 얼마죠?
19를 2로 나눠서 5고 45잖아. 45 빼기 이거 6이죠. 45 빼기 6이니까 3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9분의 똑같죠? 아까 39 어디 있어? 여기 똑같잖아. 39 중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5죠? 이게 얼마예요? 4죠? 5 플러스 4, 9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도 무방해요. 그러나 제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얘 안에 얘 있다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작업도 필요해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일단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오늘 거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다 해결을 봤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까지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로서도 조건부 확률을 접근하는 뭐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